넥슨의 라이브입니다. 오늘은 맨유가 좀 잘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유럽 사회가 좀 더 심각한 상황으로 좀 빠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다 중단이 됐고 사람들도 굉장히 큰 지금 고통 속에 좀 빠져 있는데요.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의 5대 리그 포함을 해서 모든 리그들이 거의 다 중단이 돼 있고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프리미어리그도 원래는 4월 초에 재개를 할 것이다.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 바로 어제 프리미어리그 대표자 회의를 열어서 4월 말에 재개를 하겠다 이렇게 또 뒤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그것도 돼봐야 알아요. 지금 이 사태가 지속되거나 더 악화되게 되면 4월 말 재개도 어떻게 확실하게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리그가 뒤로 밀리고 중단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냐면 경제적으로 타격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팀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팀도 팀이지만 이 축구팀을 둘러싼 또 이 산업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축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산업들도 타격이 좀 심각하다. 그래서 뭐 긴급 지원 형태의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보고서 나온 걸 봤더니요. 만약에 지금 유럽의 5대 리그가 뭐 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그다음에 프랑스까지 유럽의 5대 리그가 이대로 만약에 리그가 중단돼서 이번 시즌을 치를 수 없게 된다면 예상되는 손실이 얼마 정도 될까요? 무려 40억 유로라고 합니다. 정말 큰 돈입니다. 우리 돈으로 지금 해보면 5조 4천억 원이라고 하니까 상상이 안 되는 규모잖아요. 이렇게 큰 돈의 손실이 지금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리그가 전체적으로 다 중단되는 게 그래서 더 이상 치를 수 없는 게 현실이 된다면 이건 아주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타격이 벌어지게 되면 버티는 팀들은 좀 버텨요. 그래도 돈이 있는 팀들은 좀 버텨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회적 재난이라고 하는 사회적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면 항상 약한 곳, 버티기 어려운 곳부터 터져나갑니다. 잘려나가고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축구계, 유럽 축구계도 문제는 조금 약한 팀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취약하거나 규모가 좀 작은 팀들부터 굉장히 큰 타격을 입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그래도 버틸만 할 거예요. 물론 프리미어리그도 지금 어느 정도의 만약에 이 리그가 더 이상 재개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손해가 좀 예고되고 있냐면 진짜 큰데 프리미어리그도 12억 5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1조 7천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그 손해도 만약 이대로 중단되게 된다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버틸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돈이 좀 있으니까. 근데 진짜 문제는 2부, 3부, 4부 같은 팀들이에요. 이런 팀들은 버틸 수가 없으니까 파산되는 팀들이 생기고 파산되게 되면 감독 선수들 일자리 잃게 되죠. 또 그 팀을 둘러싼 상당히 많은 이제 산업들이 있을 텐데 줄도산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EFL에서는 최근에 긴급 지원 정책을 발표를 해서요. 모두 5천만 파운드를 지원하겠다. 2부, 3부, 4부에 있는 팀들을 위해서. 그게 얼마냐? 730억 원을 긴급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유럽 사회도 이런 아주 어려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재난이 발생을 했고 사실 바이러스는 언젠간 지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바이러스는 지나가겠지만 그 바이러스가 남겨놓은 상처가 너무 깊겠죠. 그 깊은 상처 중에 하나는 바로 경제적 타격. 결국 삶의 기반, 터전이 무너져 내리는 건데 이거를 좀 버텨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유럽 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아까 제가 버텨낼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도 팀과 뭐 선수와 이렇게는 버텨내겠지만 그 프리미어리그에 여러분들 경기를 하나 하려고 한다면 그냥 선수와 감독 그다음에 뭐 프런트라고 불리는 직원들만 있으면 다 되나요? 한 경기를 치를 수 있나요? 수만 명이 경기장에 들어가서 경기를 보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경기를 하나 할 때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경기가 그러지 않습니다. 티켓도 누군가 팔아야 됩니다. 판 티켓이 경기장에 들어갈 때 확인하고 경기장으로 안내하는 사람도 필요하죠. 들어가면 또 뭐 있죠? 매점도 필요합니다. 매점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또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경기장에 잔디가 파이면 경기 중간중간에 잔디를 이렇게 심는 사람들 보셨죠? 잔디를 관리할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들을 이제 임시 직원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러니까 파트타임이 됩니다. 여러분들
프리미어리그 한 경기를 치를 때 그렇게 파트타임으로 임시 직원 고용되는 분들이 혹시 몇 분 정도나 될까요? 3,000분이나 됩니다. 3,000명이 한 경기 치를 때 그런 모든 것들을 도와주면서 한 경기를 치러내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이제 임시로 고용되는 분들이 지금 리그가 계속 뒤로 밀리면서 일자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데, 자, 제가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죠? 맨유가 잘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맨유가 바로 최근에 긴급 발표를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 있느냐? 자, 경기가 계속 뒤로 미뤄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미뤄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미뤄지는 동안, 그 기간 동안 경기는 없지만 마치 경기가 있는 것처럼 그 임시 직원들에게,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원래 경기가 있을 때처럼 임금을 지불해 주겠다. 아주 이런 훌륭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잘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BBC라든지 이런 데서도 계속 이런 거에 보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사실 맨유만 그런 건 아닙니다. 많은 팀들이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 맨유의 어떤 결정이 또 다른 팀들에게 여파를 가고 있는데, 첼시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첼시 지난번에 우리 사옥이랑도 첼시 경기를 갔었지만, 첼시는 스탠포드 브리지 옆에 호텔이 있어요. 그 호텔을 기꺼이 지금의 이 문제 때문에 열심히 활동하시는 의료진에게 숙소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호텔을 제공하겠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게리 네빌 같은 경우는 또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호텔을 맨체스터 지역의 보건당국에게 또 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뭐 프리미어리그 전체적으로 많은 이런 활동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필요한 일이고 아주 중요한 일이고 잘하고 있는 일입니다. 뭐 이거는 비단 잉글랜드만 그런 건 아니죠. 독일 같은 경우도 보루시아 뮌헨글라드바흐 같은 경우도 선수와 그다음에 이제 감독, 이렇게 선수단들이 자기가 받고 있는 월급들. 그러니까 사실 선수나 감독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돈을 좀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 선수단이 돈을 많이 버니까 이거를 좀 쪼개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파트타임이라든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 나눠주자라고 하는 걸 보루시아 글라드바흐 같은 경우도 이제 결정을 해서 아주 이야기가 좀 전해지고 있고, 클럽들의 생계 지원 자금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내놓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고요. 독일 대표팀에도 보면 비오프 매니저가 있고 그다음에 레브 감독이 있는데, 이런 독일 대표팀에서도 스태프가 돈을 좀 모아서, 왜냐하면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좀 버틸만 하잖아요. 돈을 좀 모아서 얼마냐? 250만 유로, 우리 돈으로 33억 원을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또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 독일 축구 산업에 고용돼 있는, 아까도 얘기했던 그렇게 독일이 분데스리가나 이런 축구 산업 때문에 먹고 사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냐면 5만 6천 분이나 직접적으로 고용이 돼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의 5대 리그가 중단되게 되면 5조 4천억 원이 손실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돈이 돌지 못하고, 그러면 그렇게 그 돈으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이 무너져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유럽 사회가 그렇게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돈을 좀 내서 버티기 어려운 분들에게 좀 나눠서 이 위기를 좀 극복하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특별히 오늘 좀 소개를 드리려고 했던 건 중요한 거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런 재난 앞에서 서로 힘을 모으고 서로 위로하고 위안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축구팀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지역의 연고지에서 터전을 잡고 축구팀을 운영을 하고 팬들과 이렇게 소통을 합니다. 근데 가끔씩은 축구팀이 그 지역에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생각을 하거나 인식하고 있는, 저는 그런 약간의 아쉬움을 좀 느끼곤 해요. 축구팀은 결국 그 지역사회 결코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월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지역사회의 하나의 건강한 구성원일 뿐입니다. 원오브 댐으로서 존재를 해야 되겠죠. 이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훌륭하게 자기 역할을 하는데 축구팀도 그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우린 특별하니까 우리 팀의 경기를 와서 봐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저도 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구성원 중에 한 명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니까, 건강한 우리니까 우리의 경기를 와서 우리 함께 즐겨요라는 자세가 좀 필요하겠죠. 저는 지금 유럽 사회에서 하고 있는 게, 바로 축구팀들이 하고 있는 게 그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서로의 힘을 모으고 있고 또 다양한 선수들이 기부 활동도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은 우리 축구 선수들이, 축구팀들이 지역사회에서 혹은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런 사례를 좀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지켜보고 또 응원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오예!
알람 들어갔어요.